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변화가 또 생긴다는데요.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이 6월 1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여러분들이, 즉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먼저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러한 법률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특별법으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클릭하시면요, 이 법은 이미 접수됐고 본회의 심의가 끝났고 정부 이송돼가지고 이제 공포까지 마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법안은 6월 11일부로, 즉 오늘이 되겠죠? 오늘 날짜로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법의 의안 원문을 한번 살펴보죠.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인데요.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법안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다음 화면과 같아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1-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 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어때요? 말이 어렵죠? 그래요. 그래서 이를 좀 더 간결하고 또 쉽게 제가 압축을 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산이 부족한, 즉 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있겠죠? 나는 돈이 좀 부족해. 하지만 내 주택을 가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값의 일부 10 내지 25%만 가지고 공공주택을,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소유권은 공공주택 사업자와 분양받은 사람이 같이, 어떻게 보면 공유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같이 소유를 하는 거예요. 다만 거주하는 사람은 누가 거주하냐라고 하면 분양받은 사람, 즉 무주택자가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거주자는, 즉 분양받은 사람들은 최초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실거주, 즉 이쪽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요. 여기에 따른 임대료는 분양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세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고요. 1년 정기 예금 이자급을 해가지고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주택의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간다면 분양받은 사람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약 20년에서 30년 동안 납부하면 완전히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매 금지 기간은 10년 동안이에요. 즉 10년 동안은 사고팔고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매매를 허용하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다면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지분별 수익을 공유하는 것이죠. 즉 쉽게 말해서 10년이 지나서 내가 팔고 싶으면 수익 금액을 내 지분만큼은 빼고 사업자에게 나머지 지분에 대한 수익을 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법이 이제 시행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그래요. 법은 어렵고 힘들어. 어렵고 힘들지만 좀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나오면, 시행이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들어가야 돼, 말해야 돼? 그렇죠? 이거 들어갈까 말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이렇게 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내 돈 10%로 주택을 분양받는 거 아닙니까? 일단 가능하다면 분양받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자 납입이 가능하고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들어가고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주택에 들어갈 때 조심할 부분이 있겠죠? 첫 번째로 본다면 고분양가. 주변 시세는 3억인데 요걸 4억에 분양했다. 들어가시는 거 주저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본다면 너무 외곽이다. 아무도 없어. 그냥 산속에 졌어. 그럼 어때요? 출퇴근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하더라도 너무 멀리 있다면, 출퇴근이 곤란하다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다한 관리비, 즉 공유시설이라 가지고 운동시설, 뭐 헬스클럽도 만들고, 뭐 휴게실도 만들고, 뭐 커피숍도 만들고, 뭐 어떤 경우는 수영장까지 만들었어. 요러면 뭐가 증가가 되죠? 관리비가 증가가 돼요.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좋아도요, 실제적으로 고분양가, 과도한 관리비가 책정된다면 거기다가 도심하고 완전히 떨어졌어. 외곽이야. 시골풍이 나는 도시야. 요런데 아무리 지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럴 바야 차라리 돈 모아서 작은 아파트 분양받거나 그냥 오래된 아파트 사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주택에 들어갈 때는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제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요, 주택 공급은 당연히 증가되겠죠. 특히 소형 평수의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따라서 20대, 30대 젊은 층의 주택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집값이 다소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제도로 이제 집값이 다 잡힌다, 이제 뭐 집값이 폭락한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줄어들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제도가 온전히 정착될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아무도 안 지어, 아무도 안 들어와. 정책 실패가 되겠죠. 이처럼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다소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유로는 먼저 건설회사 입장, 즉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보통 뭐 공동주택을 지었다,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2 내지 3년이죠. 뭐 늦어도 뭐 4년 내지 5년 뒤에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한다면 10년에서 30년 뒤, 무려 30년 뒤에 수익 창출, 요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건설회사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 선뜻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하겠다고 나서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야 차라리 분양가라도 높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죠. 정부에다가. 그래야 하니 오히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고분양가일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건설회사 입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으니까 나 안 지어, 그렇잖아요. 나 안 지을래.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건설업자, 사업자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건설회사에 뭐 혜택을 주는 거, 그거야 뭐 당연히 분양가를 높게 받아라, 고분양가가 니들 수익 많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는 사업자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이 10년 뒤에 30년 뒤에 발생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뭐 임대료는 관리비, 요거 가지고 뭐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와중에 뭐 건설 경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또한, 건설회사 또한 부도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지급 보증과 사업자 부도에 따른 또 다른 안정대책까지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제도 준비가 좀 돼야 되겠죠.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얼마큼 완벽하게 제도를 준비하냐, 이제 이 부분이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뭐 공급 계획이니 이런 계획이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입지를 어디에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직 없는 거예요. 다만 뭐 하겠다? 이제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도 건설하겠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요게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10년에서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 청년층, 20대에서 30대, 또한 40대 결혼 안 한 사람들, 미혼층까지 해서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까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잘 정부의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거의 혁명적인 주택 공급이 시대가 도래되지 않겠어요. 요거 잘 되면요 정말 주택 가격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자고요. 그래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